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이 시세를 크게 냈죠.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 베리스모 테라peutics 영향을 이제 받고 있어요. 합병기일이 이제 다가오면서. 그리고 HLB 본주가 약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폭은 둔화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일전에 여러 번 드렸지만 결국 HLB 이노베이션에서 삼각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증자 대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 관리가 되면서 호재가 나오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네, 요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수년간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를 낸 기업, 이런 실적주가 최근 시장에서 화끈한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제가 별개로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노베이션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성원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10월 24일에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지분을 100% 취득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은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그것이 납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건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시발점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요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1,500억 규모의 단기 차익 결정의 기사가 10월 16일 날 나오면서 드디어 삼각합병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위쪽으로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1,500억 규모의 단기 차입 결정을 한다는 것은 10월 31일에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죽음을 확실히 납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단기 차입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그 삼각합병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준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플러스 요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괜찮고 특히 그 HLB 본주가 지금은 소강 상태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HLB 이노베이션 쪽으로 그 HLB 그룹주를 사려는 자금이 몰린 거죠. 블랙홀이 된 겁니다. 블랙홀. 자, 이런 이점도 있었다고 봐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노베이션 측에서 그리고 주가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패턴이 역시 확인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인 매수가 물론 한 26만 주 정도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외인 매매라고 하는 것이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좀 장난질을 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죠. 여기 신한투자증권 12만 6천 주 정도 순매수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한투자증권의 그 분봉 차트를 보면 순매수 동향을 보면 샀다가 또 팔고 신한투자는 뭐 단기 매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다가 매수를 많이 했다가 갑자기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털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단기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이 약발이 좀 약하면은 역시 HLB 그룹이 좀 시원찮은 영향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삼각합병으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합병하는 건 좋은데 당장 급등을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요동을 치면서 나중에 이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동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금 납입이 과연 10월 31일 날 100% 되겠느냐. 뭐 이것은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지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것이 납입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그 HLB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V자로 반전해서 좋은데 이런 구간에서는 좀 비중은 조금 낮춰놔도 돼요. 이노베이션 비중을 낮춰놨다가 다시 또 찬스를 포착을 저점 찬스를 포착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 다시 더 올라가더라. 그럼 나머지 물량 매도 시기를 나중에 또 타임을 잡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해석하셔서 매매를 해야지 당장 베리스모 때문에 시세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은 좀 버리고요. 좀 순응을 하는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베리스모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맞는 그 전략일 수는 있지만 주가가 흔들고 가고 뭐 이런 어떤 그 주가의 궤적은 변칙적으로 항상 움직이고 차익 매물은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가 흐름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잘 코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HLB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네, 이 새로운 번호, 이 번호로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주가라는 것은 고정적인 관념을 버려야 돼요. 주가의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네,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